자, 이번 문제. 자기 용량이 3kVA, 3000의 100V인 단검 변압기를 자, 승합기로 연결하고 자, 1차 측에 3000V를 가했을 때 그 부하 용량은 자, 다시 자, 여러분 단검 변압기에서 부하 용량 물어봅니다. 자, 그럼 우리 단검 변압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용량 계산할 때 쓰는 공식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자, 높은 전압분의 높은 전압 빼기 낮은 전압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것이 부하 용량이니까 얘만 남기고 이항하시는데 우리가 분모에 대해서 이항하실 때는요. 분자값 그대로 써주시고 자기 용량 곱하기 이 부등 옆에 있는 공식을 다 뒤집어 쓰시면 되는 거죠. 높은 전압 빼기 낮은 전압분의 높은 전압이다 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거에서 자기 용량은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에 대해서 보겠는데 여러분 우리 단검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변압기에서 자 1차 전압 요게 바로 낮은 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압이 여기 있는데 단검 변압기에서는 높은 전압 같은 경우에는 요 1차 전압하고 2차 전압 더한 만큼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3100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3100 높은 전압 빼기 낮은 전압 3000 분의 높은 전압 3100. 그럼 이거 암산해도 되겠네. 3100 빼기 3000은 100이죠. 그럼 100분의 3100은 31입니다. 그럼 31 곱하기 3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93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가 보통 농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 농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중 농형 같은 경우는 보통 농형보다요. 자, 코일 관선을 한 2배 더 감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계가 더 좋은데 이때 그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항상 기동 전류하고 기동 토크에 대해서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좋은 기계는 기동 전류가 당연히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작아야 됩니다. 기동 전류는 냅두면 무조건 과전류가 되는 위험한 전류이기 때문에 얘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동 토크는 커야지 좋아요? 작아야지 좋아요?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힘이 세니까 쉽게 더 잘 돌아갈 테니까. 해서 자,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 크다라는 거 바로 3번이 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수은정류기용 변압기 2차 측 결선 방식으로 쓰이는 건데 수은정류기용 변압기 2차 측 결선 방식 하면 이거 무조건 뭐예요? 육상 이중 성형 결선이다 라고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 삼상 유도전동기 출력이 10kW, 전바일대의 슬립이 5%라고 하면 2차 동선은 약 몇 프로인가? 자, 다시. 자, 봤더니 이거 지금 유도전동기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 유도전동기 문제에서 주어지는 용량은 무조건 기계적인 출력입니다. 그럼 기계적인 출력이 10kW, 그 다음에 슬립이 5%, 0.05일 때 자, 동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유도전동기에서 2차 동선이란 말이 나오면요. 2차 동선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공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2차 동선은 2차 입력에 얼마만큼? 슬립만큼 있다라고 하는 공식을 써요. 자, 근데 슬립이 5% 0.05는 있지만 얘 2차 입력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럼 이걸 우리 보고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근데 여러분 이때요. 2차 동선 공식을 썼는데 요때 2차 입력이 없으면 요때 요 2차 입력은 어떻게 구하냐? 요 2차 입력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전기적인 출력 공식 갖고 구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전기적인 출력은 1 마이너스 슬립에 자, 우리 2차 입력이 되는데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이 2차 입력이니까 얘만 남기고 이항해 주시면 얘는 1 마이너스 슬립분의 전기적인 출력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출력은 전기적인 출력이지만 문제에서 주어지는 출력은 기계적인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것과 들어간 자, 우리 그 출력이 서로 다른 거죠. 자, 그럼 이때 우리 이 기계적인 출력을 무턱대로 무조건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자, 기계적인 출력을 대입할 때는 뭐가 있나 없나 확인하냐? 기계손. 봤더니 문제에 기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계손이 있었다면 이때 이 전기적인 출력은 기계적인 출력에 기계손을 더한 거지만 기계손이 없을 때 그때는 자,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슬립분의 기계적인 출력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요게 바로 이참역이니까 얘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대입해 보면 얘 슬립 곱하기 1 마이너스 슬립분의 자, 우리 기계적인 출력 해주시면 되겠네요. 숫자 대입해 보면 0.05 곱하기 1 마이너스 0.05 분의 자, 우리 기계적인 출력 예, 킬로와트로 주어졌는데 물어본 것도 킬로와트니까 그냥 10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해서 자, 이렇게 대입했더니 그 계산값 얼마? 자, 2번에 0.526 정도 나오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봤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이번 문제 SCR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SCR에 대해서 이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SCR 이거 사이리스터 종류 중에 하나인데 통상 우리가 교육할 때는 SCR 같은 경우에 이런 사이리스터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기호를 보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SCR은 자, 기호 심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의 3단자 소자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여기가 에노드, 자, 여기 캐소드, 게이트다라고 해서 에노드가 플러스 극, 자, 캐소드가 마이너스 극해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이때 게이트는 플러스 극으로 전류 투입 여부에 따라서 예,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요거 제어해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1번 3단자 소자이다. 다리 3개 맞겠고요. 2번 전류는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른다. 역시 맞습니다. 3번 소형의 전력을 다루고 고주파 스위칭을 요구하는 자, 응용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데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 SCR는 소형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대용량에서도 쓰이고요. 그리고 자, 고주파 스위칭보다는 이제 정류작용이 보통 많이 쓰입니다. 해서 자, 3번이 틀렸다 보시면 돼요. 3번.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통 상태에서 순방향 에노드 전류가 유지 전류 이하로 되면 SCR은 차단 상태로 된다. 얘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원래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그 전류보다 작아지면 그냥 끊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자, 문제 3번이 답인 걸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시에는 계좌 전개 저항값은 어떻게 하는가? 자, 다시 기동 시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 기동할 때 계좌 전류는 뭐 할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죠? 계좌 전류가 커야지 자석이 힘이 세니까 우리 전동기가 쉽게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기동할 때 계좌 전류가 크려면 그 저항값은 뭐 해야 되겠어요? 자,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저항값은 작은 거 최소나 0 찾아보시면 되는데 봤더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자, 다음 문제. 자, 단상 반발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단상 반발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유도 전동기 중에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에는 자,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이 있다. 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이 순서가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작은 것 순서다. 라는 정도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좀 문제를 자, 세세하게 좀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냥 체크해놓고 그냥 문제 답만 보시는 문제. 4번. 속도의 변화는 반발 기동형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공급 전압이 일정하고 역률 1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 전동기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자, 다시 동기기인데 여러분 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기기에서 여자나 계자 얘기가 나오면은요, 이 문제는 무조건 위상특성 곡선 문제예요. 그럼 위상특성 곡선은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에 대한 관계인데, 계자 전류 여자 전류. 자, 그럼 여기서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일 때의 값을 기준으로 우리 계자 전류, 여자 전류 키워주시면은요, 요것을 과여자했다라고 해주고, 계자 전류, 여자 전류를 줄여주시면은요, 이걸 부종여자다라고 해주죠. 그럼 이렇게 과여자나 부종여자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V자 모양의 자, 특성이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위상특성 곡선을 V곡선이라고 대주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때 자, 우리 얘 과여자면 위상은 진상, 앞서는 위상이 되고, 자, 우리 시브와 콘덴서처럼 작용하며, 자, 부종여자 하게 되면 지상, 뒤지는 위상에 엘브와 리액터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이 역률 1을 기점으로
과여자를 하건 부정여자를 하건 이때 이 전기자 전류 무조건 뭐하냐? 증가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요. 얘 동기, 전동기. 자, 전동기니까 이 위상특성 곡선 내용 그대로 보시는데 그 여자 전류가 뭐하냐? 증가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뭐예요? 과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위상은 뭐가 돼야 돼? 진상 앞서거가 돼야 되겠죠? 그럼 1, 2, 3, 4 보시면 다 역류르는 공통인데 뒤에 봤더니 뒤지고가 있고 앞서고가 있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앞서고가 돼야 되겠고요. 3번이나 4번.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얘 무조건 뭐하냐?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4번. 삼상유도전동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겁니다. 근데 1번, 2번, 3번, 4번 봤더니 뭐 토크하고 기동 토크하고 뭐 슬립하고 전압하고 뭐 비례냐 반비례냐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자, 통상 우리 유도기에서 이런 관계하면 딱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뭐냐? 토크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 제곱의 비례. 그 다음에 자, 우리 슬립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 제곱의 반비례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유도기에서 나오는 기본 관계예요. 단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봤을 때 지금 제가 써놓은 거 가장 합당하게 맞는 것은 몇 번? 2번. 기동 토크는 전압하고 이승에 비례하다라는 거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유입식 변압기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건데 우리 콘서베이터 자, 유입식 변압기 유입 변압기에서 콘서베이터 설치하는 이유 바로 뭐예요? 자, 우리 이거 냉각을 잘해가지고 자, 바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럼 열화 방지란 말 봤더니 2번이 있네요. 자, 동기발전기에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특성 곡선인데 단락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특성 곡선. 자, 우리 통상 수업 시간에 동기기에서 강조한 특성 곡선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무부하 포화 특성 곡선과 삼상 단락 특성 곡선. 해서 답은 3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단락비를 알아내는 겁니다. 삼상유도전동기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자, 삼상유도전동기 속도제어법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삼상유도전동기 속도제어법은 농형이냐 권선형이냐로 나뉘죠. 농형의 속도제어법에는 주파수제어법, 극수변환법, 전압제어법. 그 다음에 권선형의 속도제어법에서는요. 자, 2차 저항법, 2차 여자법, 종속법이 있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누구냐? 2번의 1차 여자 제어가 틀렸네요. 여자 제어법은 1차가 아니라 2차 측에 가는 겁니다. 직류전동기의 공급전압을 V볼트, 자속을 파이 웨버, 전기자 전류를 IA, 전기자 저항을 RA, 속도를 N, RPM이라고 할 때 속도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단 K는 상수다. 자, 그럼 다시. 자, 이거 지금 직류전동기에서요. 자, 속도 관계식, 속도 구하는 공식인데요. 자, 우리 직류기를 공부하셨다면 직류기 기전력 공식의 기전력은 계수 곱하기 자속 곱하기 회전수다라는 공식이 있고요. 또 하나 주어진 단자전압의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을 전동이니까 뺀다라는 공식도 보신 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회전수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거 이항해 주시면 자, 자속 분모로 가서 자, 되겠고요. 예, 계수, 기계정수도 분모로 가야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기계정수는 자, 우리 곱해주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어야 될 애를 역수치해서 새로운 기계정수로 바꿨다 볼게요. 그리고선 여기에 자, 요거 주어진 단자전압의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을 자, 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여러분 요 공식이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거 찾아보시면 몇 번이냐?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자, 근데 그럼 여기서 통상 여러분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 단위를 RPS 기준으로 만듭니다. 자, 요 개수에다가 60, 자, 1분 60초 있죠? 자,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RPS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 요 K라는 개수에 60이라는 게 숫자가 자, 적용이 돼가지고 그냥 RPM으로 이렇게 문제를 냈구나라고만 보시면 돼요. 통상 기본적으로는 원래 RPS가 기준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삼상반파 정류회로에서 직류전압의 파형은 전원전압 주파수의 몇 배의 교류분을 포함하는가? 자, 다시. 삼상반파 정류회로에서요. 자, 주파수의 몇 배가 되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종류에서는요. 단상 반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상 전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 반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 전파가 있죠. 자, 그럼 이때 우리 이 종류에 따라서 주파수 같은 경우에 단상 반파는 기본 주파수랑 같고요. 단상 전파는 기본 주파수의 2배, 삼상 반파는 3배, 삼상 전파 같은 경우에는 6배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지금 물어본 것이 삼상 반파니까 답은 3배가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삼상 Y가선 30kW 460V 60Hz의 전격인 유도 전동기의 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 전동기의 무부하 시 한 상당 동소는 약 몇 와트인가 단 소수점 이하는 무시한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처음으로 출제된 신규 문제인데요. 무부하 시험에 대해서 자, 우리 전동기에 대한 시험의 결과가 나와 있고 이걸 보고 무부하 시 한 상당 동소는 구하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상이냐 선이냐 무부하냐 부하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쉽지 않은 매우 복잡한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는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체크해놓고 문제 답만 보는 문제다 보시면 돼요. 굳이 이런 것까지 푸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용 계좌 권선의 저항이 증가할 때 회전 속도는 자 다시 우리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계좌 저항이 증가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문제인데 자 우리 계좌의 저항이 지금 증가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계좌의 저항이 커지면 우리 계좌의 전류 많이 흘러요? 조금 흘러요? 조금 흐르게 되죠. 그러면 자석이면 자석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집니다. 그러면 회전수 속도 커져요? 작아져요? 둘이면 서로 반비례니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증가한다. 3번이 답인데 지금 이 문제는 계좌 저항이 클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만 물어봤지만 다른 이제 관련도 문제를 보시면 계좌 전류가 작을 때의 회전수가 어떻게 되거나 자석이 작았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도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통짜 배기로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 동기기라는 기계의 안정도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1번 단락비를 크게 한다. 2번 소극여자 방식 채용한다. 요거는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자, 우리 단락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자, 단락비의 큰 기계들의 특징. 자, 우리 일단 비싸고 좋다.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과부하내량이 크고 철 기계가 있으며 단락비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거 비례한 거 7가지. 철, 중, 공, 단, 안, 기, 자. 안 정도 있어요. 그래서 비례관계인 거 맞는 거고요. 소극여자 방식은 자, 우리 전압의 변동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이거를 대처해서 전압을 일정하게 안정하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3번에 보시면 회전부의 관성을 작게 한다. 여러분 관성력이 작게 해버리면은요 주위의 변화라든가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얘가 쉽게 영향을 받아서 이 동기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일정한 속도가 깨지기가 쉬워요. 다시 말해서 난도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는 어느 것인가? 자, 변압기 내부 고장에 자 쓰이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주어진 보기 봤더니 전부 다 계전기입니다. 그럼 계전기 중에서 내부 고장이나 단락 보호용에 쓰인다라고 하면 일단 무슨 계전기? 차동자 들어간 계전기. 그럼 여기 봤더니 비율 차동 계전기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래서 이건데 계전기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대부분 답은 비율 차동 계전기가 원래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언제 그 비율 차동 계전기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일단 비율 차동 계전기는 발전기나 변압기에서 내부 고장 내지는 단락부에 쓰인다. 자, 이런 말들이 있을 때 바로 비율 차동 계전기가 되겠고요. 뭐 변압기만 보한다. 그럼 이럴 때는 뭐 부울주 계전기 뭐 이런 것들 그거 같이 기억해 준 게 좋습니다. 자, 임피던스 강화가 4%인 변압기가 운전용 단락재 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 몇 배인가? 자, 다시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 몇 배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 변압기에서 단락 전류가 몇 배가 되냐 그 배수를 물어보면 이 단락 전류는 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다라는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 자체가 퍼센트 임피던스니까 단락 전류에 대해서 자 물어봤다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들어간 단락 전류 공식을 떠올리시는데 자 지금 일단 이 문제는 얘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몇 배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100이니까 몇 배? 25배. 3번이 답이 되는 문제. 참고로 관연도 문제에서는 5%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그럼 5분의 100이 몇 배예요? 20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그 배수 꼭 암기해 주신 게 더 좋겠어요.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 중 단중 팥권과 단중 중권을 비교했을 때 단중 팥권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거 물어본 건 뭐냐? 팥권. 그럼 팥권은 무슨 전압 무슨 전류? 고전압 소전류. 중권은 저전압 대전류. 그 물어본 게 팥권이니까 고전압 소전류 찾아보시면 3번이 답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2018년도 3회 자 전기산업기사의 전기기기 관련도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 보시면은요. 한 두세 문제 빼고는 대부분 다 뭐냐. 한 세네 문제 빼고는 대부분 자 수업 시간에 그래도 좀 봤던 내용, 강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 기기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요. 이 기기가 어려웠다면은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 시간에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것들 그 내용들을 제대로 복습을 안 하고 그 내용을 문제를 봤을 때 떠올리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문제 몇몇 문제 그거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몇몇 문제로 전체를 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게 자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다뤘던 것이 많이 나오면 쉬운 문제 그게 적으면 어려운 문제지 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없다 갖고 시험이 어렵다 쉽다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로 자 2018년도 우리 전기기사 산업 3회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